안녕하십니까.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네, 서동규 회계사입니다. 예, 항상 지금 뜨거운 여름인데 여름 다들 여름은 좋아하잖아요, 원래. 그렇죠. 예, 놀기에 잘 좋은 계절인데 사실 이게 마냥 놀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상황이 정말 하루하루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세계 경기도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리나라 증시 시장만 봐도 그 최근에는 주가 시장이 코인 시장과 같은 그런 출렁임이 있다. 예,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큰 어떤 변곡점이 오기 전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MZ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잘 또 봉합된 것처럼 보였잖아요. 그렇죠. 겉으로는 그렇게 가길 원하니까. 예.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증권사가 난리가 났다. 아는 사람들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. 증권사가 여러 가지로 물려가지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좀 위험한 채권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. 지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지금 미국 금리를 더 올렸는데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금리 올릴 만큼 올렸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그런 기관 같은 데서도 에이 설마 여기서 더 올리겠냐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죽자는 건데. 지금 사실 결국은 미국 먼저 살자는 겁니다. 미국은 지금 거의 그 리쇼어링으로 해서 공장이 다 전세 나갔던 공장이 미국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물가가 다 고용이 완전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그 와중에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야죠. 다른 나라야 죽든 말든. 그렇죠. 일단은 자기네 내부의 살림살이를 지켜야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. 예.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달러 가치가 결국은 내려가나 안정화되네 하다가 결국은 달러 가치가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주변국들이 자산이 결국 다 폭락을 하고 그 폭락된 자산을 다시 달러를 가지고 가서 사는 그런 구조가 IMF 때 있었고 2008년도 있었고 했던 위기 때마다 계속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겠죠. 그 자산에 대한 폭락 부분도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의 내용들만 봐도 진짜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막 눈에 막 보이잖아요. 예, 지금 사실 생각하기 싫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다. 근데 더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니 그러면 좀 버텨서 조금 이런 위험한 구간 1년, 2년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, 그러니까 위기 대응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또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사실 경기에 대응한다는 그 전략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. 거의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사실 경기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 기업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되느냐. 네. 예, 그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 지금 로집사 구조조정센터에서 그 여러 기업 하시는 분들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속 상담하면서 위기 대응 어떤 솔루션을 같이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. 지금 단계에서 아직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유동성을 제공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도미노 파산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자산을 핵심 자산 빼고는 다 던져야 그렇죠. 가라앉지 않. 근데 참 그 자산을 그 단기간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다들 던지기 시작하면 그렇죠.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그 예전에 금융위기 때 왔던 그런 폭락 장세에서 공매에서 그냥 처리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
그 회사들의 양상이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투자를 할 그런 니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휴 자산을 매각한다 할 때 그걸 과연 받아줄 때가 있느냐. 그렇죠. 예.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뭐 적어도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세일앤리스백 등을 통해서라도 그 몸집을 가볍게 지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그리고 뭐 저희가 또 재미있는 딱 좀 가시화돼서 보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뭐 좀 설명을 드리면 연합 인포맥스 뭐 연합뉴스 쪽에서 나와 있는 나름 경기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연합 패닉 붐 지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. 예. 네, 이걸 보니까 그 지금의 저희가 지표가 이제 콜드 2.98인데 진짜 정말 패닉 상황이 온 2001년 이럴 때 4.19 그리고 2009년 4.27 이렇게 이제 정말 지표가 확 올라가는데 2.9 3점대에서 4점대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1년이 안 걸리더라고요. 예.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가 빵 터졌을 때 예. 그때는 고점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대부분의 경우 그때 한두 달 정도 11월까지 이제 한두 달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서 좀 떨어집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괜찮을까 싶을 때 그때 이제 결국은 이거는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자산이 그냥 싼값에 막 던지고 예. 그리고 뭐 위기가 엄청 심화되는 그 구간을 지나야만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좀 안정화로 가게 되는데 지금 네.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현재까지는 뭐 자산을 뭐 던지거나 투매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 그 MG 부실 채권들이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. 예. 네, 이제 시장에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경공매도 일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자산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그 지금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중 유동성은 흡수가 됩니다. 그렇죠. 돈값이 비싸지는 거죠. 그러니까 돈값이 비싸진 추세가 계속되면 자산은 떨어지죠. 네. 그 엄청나게 대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돈이 풀려서 돈값이 떨어져서 그 유동성으로 지금 아파트 이런 데 3배가 올랐는데 그걸 다시 회수해 가니까 결국에는 장기간에 올랐던 것이 짧은 기간 동안 다시 가격 수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좀 빠른 사람들은 이미 뭐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. 그 지금 경공매 펀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없는데 네. 경매에 지금 들어온 건수를 아마 기사화해 보면 통상 1000건에서 지금 4000건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제 3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곧 더 나옵니다. 맞습니다. 더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못 버티는 거죠. 그렇죠. 그냥 일단 정리하고 해야겠다.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자산은 쉽게 거래되는 주식하고 다르게 쉽게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천천히 떨어지겠죠. 실거래가. 그럴 수 있죠. 좀 뭐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수요층들은 아직 있으니까. 예, 그리고 이제 워낙에 한국은 부동산 불패에 대한 생각이 이제 탄탄하니까 그렇죠. 이제 그렇긴 한데, 근데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데 그게 아니잖아요. 엄청나게 격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경기의 불안함, 그 지금 이제 기초 체력이 많이 바닥났다. 예. 이렇게 볼 수 있는. 금리에 좀 적응됐다. 이제 더 안 올리니까 더 안 올린다는 말은 뭔가 여기만 버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.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럼 사도 된다. 여기 버틸 수 있으면 그게 다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네. 이제 연준에 다시 빵 올리니까 그렇죠. 이게 아닌가 싶으면 이미 번 사람들은 다 던질 겁니다. 에코프론이 뭐 그 2차 전지 물론 실적 엄청 좋습니다. 그런데
그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면 그것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소비가 줄거든요. 소비가 줄어서 결국은 매출도 좀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인식해서 떨어지는데 단기간에는 아마 이제 시장 뷰가 충돌하거든요. 아 이거 한번 일시적인 거야. 여전히 이제 금리 앞으로 하향 안정세로 갈 거야. 이렇게 보는 시각과 이제 아니다 이건 좀 더 가는 위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뭐 어떤 게 보수적이고 자기의 원금을 지키는 투자인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. 예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우리 여기 로집사 그 회생센터에서는 뭐 일단 주요 그 구조조정이 일단 법인이 경우에 그 회생을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일단 누군가 인수인이 있어야 가장 좋은 상황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사실 이런 절차에 대한 뭐 또는 이런 그 경기 전망에 대한 이런 그 전문가적인 또 상담이 또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. 예.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아티클 후에 바로 그 지금 왓차라든지 그 뭐 플라이 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전국 회생법원에서 이제 법인 회생 사건이 작년 대비 이제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업들보다 이제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소위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투자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자산을 많이 구비해 왔는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지금 생각한 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요의 이 데스밸리만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런 기업들이 또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뭐 인수 희망자라든지 채권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뭐 여러 팔고 싶은 분, 사고 싶은 분, 뭐 그다음에 나는 이거 기업 구조 조정을 하고 싶은 분, 뭐 여기에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의 니즈를 또 잘 서로에게 매치시켜 준다면 그 결국에는 뭐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 누구에겐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또 경기를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고 이렇게 뭐 저희는 좀 보고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한국의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 대부분 뭐 리츠만 생각하시는데요. 예전에는 이제 경공매 펀드도 있었습니다. 그게 경매와 공매의 경우에 뭐 좋은 자산이 정말 싼 가격에 나오니까 그걸 이제 법률 아는 법무법인과 연합해서 이제 그것을 취득하는 펀드가 있었는데요. 근데 두 가지로 그게 사라졌죠. 하나는 그 법률 리스크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. 그래서 네. 기관들이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 법무법인 검토를 다 받았는데도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꽤 있었고 네. 두 번째는 경우는 이 경공매 펀드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구조조정 시즌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. 10년이면 뭐 길어야 한 1, 2년이고 나머지는 또 이제 잘 안정화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경공매 펀드가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그러한 시장이 개화할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. 네, 그렇죠. 네. 너무나 싼 가격에 이제 자산이 팔리게 되는 시기가 곧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경공매 펀드 등과 연결을 해서 어떤 그 자산이 빠르게 결국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요. 그렇죠. 그런 내용도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구조조정 펀드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. 구조조정 펀드와 관련돼서 이제 이번 아티클 말고 다음 아티클에 그 K 콘텐츠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조정 펀드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